네, 여러 총장님들 이렇게 모시게 돼서 아주 대단히 기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통이 만성화되면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제 한국 교육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그것이 장점으로 부각되기도 하죠. 예를 들자면 한국이 이렇게 정말 최빈국에서 이런 선진국으로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교육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교육열이 또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보니까 1995년 5월 31일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교육개혁이 벌써 28년이나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육은 풀어야 할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아직도 고통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개혁의 문제와 방향에 관해서는 앞으로 천천히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교육의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상기시킨 최근의 사건을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소위 킬러 문항으로 불거진 사교육 이권 카르텔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지난달 서울 서희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사가 교내에서 사망한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침해 문제입니다. 이 사건들은 모두 우리 교육이 중병을 앓고 있다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먼저 정말 우리 교육이 심각한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인지, 위기에 처했다면 어떤 것들이 그런 것인지. 장상호 그 교육학자가 있죠, 유명하신 장상호. 그분의 얘기를 제가 좀 빌린다면, 교육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다. 교육은 우리 삶의 일부일 뿐만 아니라 교육은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고 해석하는, 그래서 뭔가를 개선해가는 그 대상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이 문제이고 중병을 앓고 있으니 이를 당장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럼 해결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는 망상이고, 틀림없습니다. 뭐가 될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우리 대응은 더 큰 고통과 또 더 큰 문제를 가져오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장 그런 킬러 문항을 없애고 또 거기에 관련된 그 이권 카르텔을 우리가 척결한다고 해서 떨어진 교권을 세우기 위한 어떤 교권 수호의 몇 가지 그 법적인 조항을 설치한다고 해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우리 삶의 일부인 이 교육,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교육을 받고 교육을 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안에 교육은 우리랑 항상 같이 있는 거고 앞으로도 같이 갈 텐데, 교육이 뭔가 병을 앓고 있다는 건 정확한 진단입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그 근원이 무엇인지 하는 거에도 좀 더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본질적인 개념으로 교육에 대한 개념 자체를 우리가 굉장히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육은 이제 가르쳐서 키운다라는 건데, 원래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지, 덕, 체 이렇게 갖고 골고루 전인을 키우는 게 기본이었는데, 제가 좀 약간 과정에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20세기가 산업화의 가장 핵심으로 발전하면서 대량 생산 체제로 가면서 모든 지식을 잘게 쪼개가지고 지식을 중심으로 해갖고 사회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게 글로 쏠리게 돼서 덕하고 체 같은 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식만이면 이 사람이 성공하고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기 현상이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또 우리가 더 중요하게 위기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될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는 킬러 문항을 통해서 사교육을 강요하고 있고, 그래서 그 교육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금지해야 된다는, 지금 정부의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 근저에는 사교육 열풍이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저변에는 교육열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교육열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우리 이 나라의 발전
발전의 원동력이나 또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어떤 근원적인 요인으로도 파악이 되는데, 일단 이 교육열은 유지되고 격려되도록 되고 이게 합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돼야지 금지되거나 억압의 대상이 되는 건 이건 정말 잘못된 길이다. 이제 세 분 총장님들 말씀을 들으니까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이제 조금 더 난감해지기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교육열이 국가 경쟁력의 토대인 것은 틀림이 없죠. 이제 자기 어떤 자식들에게 우리보다는 조금 더 좋은 사회를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 없다면 사회는 발전하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연관관계를 이렇게 그려서 소위 말하는 사회 문제 지도를 그리다 보면 항상 그 중심에는 고등교육에 들어가 있거든요. 대학 입시라는 고등교육의 문제가 우리나라는 핵심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따라서 고등학교 교육도 달라집니다. 저희들 때만 하더라도 고등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 분 총장님들 다 이제 대학교를 경영하셨으니까 현재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교육 제도를 만들고 또 조금 더 개선된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고 그런다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의 대학 교육이 무슨 문제가 있고 또 어떻게 좀 방향이라도 이렇게 점진적으로 설령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방향은 그래도 우리가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고등교육은 사실 우리가 좀 지난 한 7, 80년 그러니까 해방 후에 그 궤적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면 대한민국 성장과 대학의 성장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사실 궤를 같이 해왔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약 300개 대학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실로 참 다양하고 또 나름의 특성과 그 수월성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또 노력하고 있고 물론 주변의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지지만 최근에 와서 대학마다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정부도 역할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과소평가할 수는 없고요. 문제는 이제 세상이 바뀌고 이제는 공급자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수혜자 중심의 그러니까 학생 중심의 사회로 좀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그걸 제대로 대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써 이것이 꽤 오랜 숙제가 됐습니다. 뭐냐면 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금 이탈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학생들이 초, 중, 고등학교를 거쳐서 받은 교육과 그다음에 막상 대학에 들어와서 받는 교육 그 다음에 대학에 문을 나서서 사회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현상들이 그 미스매치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그 핵심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은 입시예요. 입시 문제가 획일화돼 있고 그 관제화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고치지 않으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입시 문제는 조금 있다가 한 번씩 다시 점검해 보기로 할게요.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회는 대학에 다른 것을 요구하는데 대학 교육은 여전히 그 변하지 않는 형태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미스매치가 이루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의 교육은 사실 이제 뭐 20세기의 교육이 그랬던 것 같아요. 19세기는 전인 교육이었고 20세기의 교육은 세분화된 전공 교육, 소위 말하는 난리지를 이제 전달하는 이런 교육이었는데 21세기는 과연 이런 지식 기반 사회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이 틀 가지고 과연 새로운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컨대 역량이다. 소위 날리지하고 케이퍼빌리티가 일치하는 건 아니니까. 날리지는 내가 되게 많은데 학교에서 뭐 배운 것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유명한 이론들 다 뭐 알고 그러는데 막상 회사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놔라 그러면 어쩔지 모르니까 회사 들어가면 다 사내 교육 다시 시키거든요. 똑같은 저도 이제 담당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이제 염재 총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대학을 하시게 된 동기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풀어가시려고 그러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